안녕하십니까. 주식천리안 도깨비 밸류입니다. 3월 18일 증권시황 전략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죠. 코스닥은 빠지는 날은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의 급락에 의해서 지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외국인들도 매도가 많이 나오고,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을 기관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다 받아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상승에 배팅을 파생 쪽에서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번 주는 또 대응해야 가장 좋을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이야기하고,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보기 전에 썸네일을 다 봐야죠. 자, 주말 동안 말 많은 삼성전자 뉴스 전략은, 자, 삼성전자 호재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악재 뉴스도 많이 나오고, 호재 뉴스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고, 악재 뉴스는 기존에 다 알던 거예요. 기존에 삼성전자 HBM 왜 힘없나, HBM 왜 못 만드나 등등 이런 뉴스만 나오고 있고, 좋은 뉴스는 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번 주에 엔비디아 행사가 있어요. 그렇죠? 18일부터 21일까지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과연 삼성전자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결과론을 기다리는 전략은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잠시 후에 미국 증시 보고 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선물지수를 보겠습니다. 방금 시작한 선물지수, 그래도 다행히 일단은 빨간색입니다. 자, 그런데 빅스지수도 빨간색이네요. 빅스지수도 요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아직 어제 거인 것 같습니다. 어제 거, 지난 금요일 거, 아직 지금 시작된 것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미국 증시 금요일 날 어떻게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0.49, S&P 0.65, 나스닥은 0.96%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지난주 금요일 날이 파생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가 내려왔는데, 미국 증시는 악재가 뭐라 그랬죠? 무슨 돌발적인 악재가 터진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악재다. 이 이야기는 계속 해드렸었죠. 그래서 하락은 하고 있고, 올라가는 날도 소폭 올라가고, 내려가는 날도 이렇게 급락까지는 아니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왔다 갔다 작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이거였죠. 자, 엔비디아 등등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요거가 계속 이상하게 올라가서 안 좋다 했는데, 역시나 4.2를 넘어서 4.3까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날 발표된 지표 발표도 안 좋고, 지표가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야, 이러다 보면 또 금리 인하 늦춰지는 게 아니냐 등등 나오면서 이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에 뭘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도깨비 밸류가 올려드리는 전략은 바뀐 것은 없어요. 바뀐 것은 없는데, 그러면 어떤 내용을 더 강조하면서 또 더 이야기를 포인트를 하느냐,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차트는 한번 봐야겠죠? 자,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S&P와 다우존스와 틀리게 직전 고점을 경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 자리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맴맴거리다가 요 상태로 오고 있는데, 요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증시가 박스권 횡보하는데, 거래량 터진 것은 파생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도 오늘부터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번 주에 목요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는 동결이 나오겠죠. 금리는 동결이 나오겠지만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목요일 날이에요. 자, 그럼 목요일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뭘 투자해야 되냐? 절대 저는 그렇게 안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론을 믿고 하지 말자. 이런 전략을 하지 말자는 얘기죠.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보합권이 끝났고 지금 폐장 후에 이렇게 빨간불로 일단은 나오고 있고요. 자, AMD도 같이 보겠습니다. AMD는 2.14% 올랐네요. 2.14%. 요 며칠 빠졌죠. 그렇죠? 한 일주일 동안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자, 테슬라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테슬라는 뭐 너무 많이 빠지니까 중간에 한번 반등 나온 거지 뭐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갔다 이런 분위기는 절대 아직은 아닙니다. 암 보겠습니다. 암은 3%가 빠졌네요. 자, 근데 시간 외 폐장 후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일단은 다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 분위기, 그러니까 급락이 나온 건 아직 없어요. 급락이 나온 건 없지만은 너무 많이 오른 것이 계속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미국 증시 쪽에서 제가 하나는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중간중간 AI 관련주 중에도 소프트웨어 종목을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2주 전인 것 같아요. 1달러였던 주식이 6달러까지 올라왔다.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8.91달러까지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는데, 제가 이 말을 한번 했을 겁니다. 제가 미국 증시를 안 하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보는 종목이라고 힌트는 드렸고, 안 하기 때문에 하지는 않지만은 보라고. 그리고 저희 채널방 회원님들한테는 이 종목을 제가 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도 우리나라 종목 중에 소프트웨어 종목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 엔비디아 등등, 암 등등 쭉 올라왔고 얘는 후발주자로 출발하면서 질금질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관련주 중에도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중장기를 보셔야 돼요. 단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증시 목요일까지는 참 잘 움직였죠. 그렇죠? 자, 도깨비밸류도, 자,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 있다. 만기일까지는, 그리고 만기 후에도 분위기를 조금 디커플링을 바라보면서 가자 했는데 금요일날 급락이 났어요. 저는 목요일날 이렇게 올라가서 금요일날 빠지더라도 원래 만기일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 주마다 이루어지는 옵션 만기가 아니었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 잘 버티면은 금요일 날 좀 하락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거죠. 자, 코스닥은 0.8% 빠졌는데 코스피가 2%나 빠졌어요. 그것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일은 벌어졌고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개인 투자자들은 금요일 날 이렇게 빠지는 걸 다 집어가고 지수도 상승에 배팅을 했거든요. 자,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대 흐름이 나왔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썸네일에서 말했듯이 결과론을 기다리는 전략은 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자, 결과론을 기다리는 전략은 무엇이냐? 아이고, 오르겠지, 떨어질 때 사놓고 기다리자. 이런 것이 결과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도깨비밸류는 어떻게, 제가 행동하는 것이 늘 맞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한번 미리 말을 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본인 생각도 나도 저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나도 진짜 그렇게 행동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힌트만 얻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겠죠. 자, 삼성전자는 주말 동안 좋은 뉴스도 많고 나쁜 뉴스도 많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상반되게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말했듯이 요 자리는 생명선이라고 말을 했어요. 거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저점, 그리고 지지난주 저점, 여기까지는 도깨비밸류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금요일날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금요일날 예를 들어서 72,900원을 지켜주고 900원을 지켜주고 아랫꼬리가 좀 남겼으면 그런 흐름은 나오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랫꼬리 전혀 없이 쭉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도깨비밸류가 지난번에 73,400원 정도, 지난주에
73,400원, 500원 그 자리에서 매수한 수량이 있습니다. 매수한 물량이. 그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데, 자, 아이고, 여기 지켜주면서 잘 버티겠지. 이게 결과론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자, 저희는 삼성전자를 지난번부터 10%의 비중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 오픈을 해드렸죠. 74,000원에 매수한 물량이 1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73,000원 중반에서 지난주에 추가 매수 10%를 한 겁니다. 10%를 한 건데 금요일까지는 잘 맞아 떨어졌죠. 잘 맞아 떨어졌는데 목요일까지는. 근데 금요일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깨밸류는 자 73,000원 중반선까지는 내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한번 올라가는 것을 기대하자. 그 전략으로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지난주에 매수한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오늘 9시 땡 열리고 외국인이 지난주 금요일처럼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분할로 지난주에 매수한 물량은 어느 정도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하고서 그 현금은 가만히 들고 있을 겁니다. 어디에 그 현금을 뜻은 안 할 겁니다. 무조건 현금은 들고 이번 주는 지켜보겠습니다. 현금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삼성전자 장중의 흐름을 어떻게 봐요? 자, 그 내용은 항상 늘 말하지만 이 영상 밑에 더 보기 설명란에 채널방이 링크 걸어져 있습니다. 그 채널방에 오셔서 실시간으로 제가 삼성전자 오늘 움직임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현금 있어야 된다. 요 말을 저는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디커플링이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자겠는데 계속 하루하루 지켜보면서 기대했는데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 다시 한번 말하죠. 금요일날 후폭풍이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날 후폭풍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중요한 건 결과론이 나와 버렸고 금요일날 많이 빠졌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것인데 좀 전에 말했듯이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 약하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매수한 거 손실을 보고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 비중이 적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처럼 비중이 크신 분들은 절반 정도는 분위기가 앉으면 일단 매도하고 지켜보는 것이 낫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자, 우리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맞이해서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현금 비중 30%는 지켜가며 간다. 뭘 적극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희 회원님들도 뭘 매수하더라도 단타로만 대응했지 뭘 들고 가는 전략은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들어갔다는 얘기야. 왜 삼성전자를 택했느냐? 삼성전자는 어떠한 종목처럼 증시가 나쁘면 오늘 7% 빠졌다, 10% 빠졌다 이런 흐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이렇게 2%가 빠져도 급락이 나왔다 이런 흐름이거든요. 삼성전자는 이게 삼성전자 차트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손실을 보더라도 큰 손실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외국인 투자자들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삼성전자는 물량 절반을 줄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흐름이 괜찮아. 예를 들어서 73,500원에 저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물량이. 근데 오늘 올라가면은 그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어요. 만약에 오늘 올라간다면. 그렇죠? 근데 올라오더라도 자꾸 두들겨 맞는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분봉으로 보시면은 올라갑니다. 자, 제가 여기서 고민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지난주에 매수 가격이 여긴데 들고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하는 찰나에 이렇게 밀리길래 타이밍을 놓쳤어요.
타이밍으로 좀 많은 게 오늘 올라온다. 올라오는데 분봉으로 자꾸 얻어맞아. 얻어맞는 게 뭐냐? 올라가려고 하는데 맞고, 맞고. 이러면은 조금씩 본전 구간에서 조금씩 줄일 거예요. 조금씩 줄일 겁니다. 그런 전략까지 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른 종목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번 주는 다른 종목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은 별로여도 저기 관련주 어딥니까? 관련주 이야기 해드렸었잖아요. 그 종목들은 올랐어요. 올랐지만은 또 시초가부터 오른 종목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석유 관련주, 국제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보통 이런 때 꼭 올라가는 석유 관련주가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해드렸죠. 그러나 상한가 가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자, 흥규석유가 차트상으로도 올라갈 타이밍이 됐고 국제유가가 올라가서 얘가 올라가게 됐는데 자, 얘가 4%인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자, 6%까지 올랐었고 종가가 3% 올라서 끝났네요. 근데 시가가 5% 올라서 시작했어요. 그걸 왜 삽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안 사는 거예요, 요즘에. 단타로 들어가는 건데 5% 올랐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늘 단기 트레이딩을 보더라도 그날 시가가 너무 오른 것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요즘 트레이딩이 수익을 크게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 들어가자마자 힘 없습니다. 일단 빠져나오세요. 그럼 본전에 거의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들어갔는데 2, 3% 수익 났잖아요. 자, 제가 최근에 말한 거죠. 밥값 나오면 먹고 나오세요. 밥값. 그렇게 전략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5% 올라서 시작한다? 그럼 절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금요일날 이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들어갈까 하다가 시작이 5%나 올랐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래서 트레이딩도 너무 오른 종목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현금은 늘 있어야 된다. 오늘 트레이딩 들어간 것은 오늘 팔아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꼭 가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여전까지 말했듯이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식출연 도깨비였고요. 비중이 너무 작은 분은 비중이 삼성전자 작은 분은 손절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떤 손절가? 자, 제가 지난주에도 늘 삼성전자 말했습니다. 요 저점 무너지면 안 된다. 요 저점. 그러니까 오늘 하락하면 얘는 비중이 적든 크든 절반 정도는 본인이 잘 컨트롤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저의 힌트는 여기까지.